할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끼니는 거르지 마세요. 연희는 지갑 속 마지막 10,000원을 내밀었다. 돈 때문에 눈물 삼키던 그녀. 하지만 낯선 노인에게 모든 걸 내주었죠.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손길이 인생의 물줄기를 바꿀 줄은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행운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소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림 1-1. 계약직 주제에 감히 내 앞에서 의견을 내. 최상하 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마케팅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28살 이연희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모니터 앞에 선 채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이연희 씨, 당신이 여기 몇 년째지? 3년입니다. 연희의 대답은 가까스로 목구멍을 넘어왔습니다. 3년이면 이제 좀 알만도 한데 아직도 주제 파악을 못해. 계약직이 정규직 회의에서 뭘 그렇게 떠드는 거야? 주변 동료들이 고개를 숙이고 모니터만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거들지 않았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고서의 기획안은 연희가 밤새워 만든 것이었다는 걸요. 하지만 최 팀장은 자신의 이름으로 임원 보고를 올렸고 이제 와서 디테일이 부족하다며 연희를 질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림 1-2. 죄송합니다. 연희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절대 눈물을 보일 순 없었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월급 185만 원. 그중 150만 원은 매달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남는 건 35만 원. 이 자리를 잃으면 월세 40만 원짜리 마포구 다세대 주택 3층 방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오늘 외근 있다고 했죠. 어여 빨리 내 눈앞에서 꺼져요. 여기 있어봤자 분위기만 망치니까. 최 팀장의 마지막 한마디에 연희는 서류 가방을 집어들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네, 다녀오겠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걸어나가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림 1-3.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뒤에서 후배 인턴 정민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연희 선배,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원래 이런 날도 있는 거지 뭐. 연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나서야 비로소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가는 발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견뎌야 해. 아빠 때문이라도. 1층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11월의 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연희는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외근 일정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핑계였고 최 팀장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저 건물에서 저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싶었습니다. 연희는 어느새 회사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설릉역 근처 작은 공원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단풍이 물든 은행나무 아래 낡은 나무 벤치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가방을 뒤적여 작은 젤리 봉지를 꺼냈습니다.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알록달록한 젤리. 유치하다는 걸 알지만 이상하게도 이걸 먹으면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이것마저 아껴야 하는데. 연희는 젤리 봉지를 바라보다가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반장 선거에서 떨어져 속상해하던 날 아버지가 이 젤리를 사주셨습니다. 우리 딸 최선을 다했으면 됐어. 이거 먹고 기운내. 그때는 아버지가 젤리 한 봉지쯤은 망설임 없이 사주실 수 있었습니다.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며 가족을 넉넉히 먹여 살렸으니까요. 학교에서 착한 일을 하거나 상을 받으면 꼭 이 젤리를 상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연희는 젤리를 입에 넣으려다 멈췄습니다. 1,500원. 이것도 아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고 젤리 연희를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혀에 퍼졌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림이 -1. 연희는 벤치에 앉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3년간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연희. 매일 고개 숙이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내 것도 아닌 일에 책임지고 그래도 참아야 했습니다. 매달 150만 원. 그 돈이 없으면 아버지는. 연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푸르렀습니다. 그림이 -2. 바로 그때였습니다. 벤치 옆 쓰레기통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노인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회색 점퍼는 여기저기 낡아 있었고 청바지는 빛이 바래 있었습니다.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고 캔과 병을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쓰레기통을 뒤진 후 천천히 벤치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연희는 황급히 눈물을 닦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노인이 벤치 반대편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비닐봉지를 발밑에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희는 슬쩍 노인을 쳐다봤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옷은 남루해도 깨끗했습니다. 손톱도 깔끔했습니다. 저분도 힘드시겠다. 그림이 -3. 그때였습니다. 꼬로록. 노인의 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노인은 당황한 듯 배를 손으로 감쪽같이 가렸습니다. 연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 이런. 실례했어요.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연희는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지갑을 꺼내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집었습니다. 오늘 남은 돈 전부였습니다. 내일 점심값으로 써야 할 돈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보다 저분이 더 힘드실 거야. 할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연희는 두 손으로 정중하게 돈을 내밀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노인은 손을 저으며 황급히 거절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식사 한 끼는 하실 수 있잖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젊은 분이 더 필요하실 겁니다. 노인은 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당황과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연희는 돈을 다시 지갑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젤리 봉지를 쳐다봤습니다. 절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라도 드세요. 별거 아니지만요. 연희는 젤리 봉지를 노인에게 내밀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괜찮으신가요? 연희는 깜짝 놀라 노인을 쳐다봤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한다면 경계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이 노인 앞에서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냥 직장에서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랬군요. 노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위로가 되는 침묵이었습니다. 연희는 본인도 모르게 울먹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요. 계약직이에요. 3년째인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정규직이 될 수 없대요. 그러면서 정규직들은 제가 한 일을 자기 이름으로 올리고 잘못되면 다 제 탓으로 돌리고 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만두고 싶어요. 정말로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벌어야 할 돈이 있거든요. 매달 꼭 필요한 돈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온전히 경청했습니다. 한참을 말하고 나니 숨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연희는 문득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죄송해요, 할아버지. 처음 뵙는 분한테 이런 얘기를. 아닙니다. 노인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말하고 나니 좀 나아지셨나요? 네. 신기하게도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노인은 젤리 봉지를 조심스럽게 열어 연희를 꺼내 먹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버틴다는 건요, 이미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견뎌내는 것.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노인의 목소리에는 묘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결국 길을 찾게 됩니다. 언젠가는요. 그 말에 연희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노인은 천천히 일어나 비닐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젤리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리고 힘내세요. 노인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연희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노인의 구부정한 어깨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분도 힘드실 텐데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시다니. 연희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회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림 3-1. 사흘 뒤 금요일 저녁, 연희는 퇴근 후 서울 마포구 아현동 다세대 주택 3층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월세 40만 원짜리 원룸이었습니다. 겨우 5평 남짓한 크기에 창문도 연희뿐이었지만 병원이 가까워 선택한 곳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약 냄새와 무언가 쿰쿰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거실 겸 방 한가운데 놓인 낡은 소파에 아버지 이종수가 누워 계셨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연희가 들어오면 일어나 앉으시는 아버지가 오늘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아빠. 연희는 급히 다가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연희야. 왔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빠, 왜 이래요? 어디 아파요?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괜찮은 게 어디 있어요? 병원 가야 돼요. 지금 당장. 연희는 핸드폰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구급차를 부르면 응급실 비용이. 택시를 타면. 그 짧은 망설임 사이 아버지가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희야, 괜찮아. 약 먹으면 나아질 거야. 구급차는 돈 아깝잖니. 그림 3-2. 연희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고통 속에서도 돈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연희는 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등에 주사 자국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보랏빛 멍도 곳곳에 져 있었습니다. 약은 어디 있어요? 제가 드릴게요. 거기. 탁자 위에. 연희는 탁자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약봉지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진통제, 소화제, 영양제.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항암제 처방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수령 금액 부족. 병원에서 약을 받아오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아빠. 항암제는요? 그건 다음 달에 받으려고. 다음 달. 하지만 다음 달이 되어도 돈이 생길 리 없었습니다. 연희는 약봉지를 들고 다시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물을 떠와 진통제를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약을 받아 먹었습니다. 미안하다, 연희야. 아빠. 아빠가 잘못했어. 사업만 제대로 했어도 너한테 이런 짐을 지우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연희는 처음 봤습니다. 강하고 의연했던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요. 아빠 잘못 없어요. 잘못한 건 아빠를 속인 그 사람이에요. 5년 전 15년을 함께 일한 동업자가 회사 운영 자금 3억 원을 들고 잠적했습니다. 연대보증을 선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회사는 문을 닫았고 아버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쓰러졌습니다. 뇌종양이었습니다. 그림 3-3.
다음 날 토요일 아침 연희는 아버지를 모시고 서울 대병원 신경외과에 갔습니다. 예약은 없었지만 응급으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담당 교수가 연희를 따로 불렀습니다. 상담실에 앉았을 때 교수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연희 씨,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얼마나요? 종양이 지난달보다 1.5cm 커졌습니다. 항암 치료를 중단하셨죠? 비용 때문에. 한 달 정도. 한 달이 큰 겁니다. 이대로 가면 3개월이 고비입니다. 연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3개월. 추가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해요.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향후 6개월 치료비 예상 견적서. 총 예상 비용 850만 원. 연희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850만 원. 최대한 보험 적용을 받은 금액입니다. 이연희 씨, 시간이 없습니다. 늦으면. 교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연희는 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우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희도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내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집에 도착해 아버지를 소파에 눕혀드리고 나서야 연희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850만 원. 월급 185만 원으로 어떻게 이 돈을 마련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축은커녕 매달 마이너스 통장을 긁어쓰고 있었습니다. 대출도 이미 한도가 꽉 차 있었습니다. 연희는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요. 아버지가 들으실까봐. 그날 밤 연희는 좁은 방 한 구석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급전대출, 개인회생, 크라우드 펀딩. 온갖 검색어를 쳐봤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연희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머리는 지끈거렸습니다. 방법이 없어.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 그림 4-1. 월요일 오전 연희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습니다. 주말 내내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 있었습니다. 회사에 급여 선지급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쪽팔리고 굴욕적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계약직이 급여 선지급을 요청하면 어떤 소리를 들을지 뻔했지만 아버지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오전 10시 최상하 팀장이 연희를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이연희 씨, 들어와서 앉으세요. 회의실에는 팀장 외에도 인사팀 과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연희 씨, 지난주 금요일 클라이언트한테 전달했던 신한물산 마케팅 제안서 있죠? 네, 팀장님. 거기 중대한 오류가 있었어요. 예산 계산이 완전히 틀렸고 캠페인 일정도 엉망이었어요. 클라이언트가 어제 컴플레인 걸었습니다. 연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팀장을 쳐다봤습니다. 팀장님, 그 제안서는 제가 작성한 게 아니라 팀장님께서 최종 수정하신. 뭐라고요? 이연희 씨,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최 팀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최종 검토는 내가 했지만 초안 작성은 분명히 이연희 씨 당신이 했어요. 여기 이메일 기록 있잖아요. 팀장이 노트북을 돌려보였습니다. 확인해보니 연희의 이름으로 발송된 초안 파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첨부된 파일 내용을 클릭해보니 연희가 작성한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산은 2배로 부풀려져 있었고 일정은 비현실적으로 단축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원본 파일을 바꿔치기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림 4-2. 팀장님, 이건 제가 보낸 파일이 아니에요. 누가 수정한 거예요? 이연희 씨, 지금 변명하는 거예요. 당신 이름으로 당신 이메일에서 보낸 파일에 당신이 책임져야죠. 이게 사회생활 아닙니까? 인사팀 과장이 서류 한 장을 연희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연희 씨 회사는 이번 사건을 중대한 업무 과실로 판단했습니다. 계약직 근로규정 제14조에 따라 즉시 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근무일입니다. 계약 해지 통보서. 사유 중대한 업무 과실로 인한 회사 이미지 실추 및 금전적 손해 발생. 그 글자가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연희는 서류를 붙잡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 돼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제가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확인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원본 파일이랑 다르다고요.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오늘 중으로 개인 물품 정리하시고 보안카드 반납하세요. 팀장님. 연희는 최 팀장을 쳐다봤습니다. 팀장은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아무런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연희는 무릎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치료비는커녕 당장 다음 달 월세도 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850만 원은 이제 완전히 불가능한 숫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림 4-3.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 5명이 들어왔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가 신분증을 내보이며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한그룹 감사실입니다. 익명 제보를 받고 본 팀에 대한 긴급 특별 감사에 착수합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최상하 팀장님, 이연희 씨, 그리고 인사팀 관계자분들 모두 현재 위치에서 대기해 주십시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어떠한 파일도 삭제하거나 이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상하 팀장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감사가. 무슨 감사요? 무슨 제보를 받았는데요? 부당 인사 처리 및 업무 성과 횡령, 그리고 문서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감사팀원들이 노트북과 서류 보관함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팀원이 연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연희 씨, 지난 3년간 작성하신 모든 기획안 원본 파일이 개인 이메일이나 클라우드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제 개인 구글 드라이브에. 확인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연희는 멍하니 대답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누가 제보를 한 걸까요? 최 팀장은 창백한 얼굴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림 5-1. 1시간 후 18층 대회의실에 마케팅팀 전 직원과 인사팀, 그리고 감사팀이 소집되었습니다. 긴장감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감사팀장이 앞에 섰습니다.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대한그룹 명예회장이자 윤리경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직접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연희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흰 머리, 완벽하게 재단된 네이비 수트, 당당한 걸음걸이. 하지만 그 얼굴은 공원에서 만난 그 할아버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고 벤치에 앉아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던 젤리를 받아드시던 그 노인이 지금 저렇게 위험 있는 모습으로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대한그룹 창업주의자 명예회장이신 박인호 회장님이십니다.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모두가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희도 본능적으로 일어났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 휘청거렸습니다. 박인호 회장. 30년 전 작은 무역회사로 시작해 지금의 대한그룹을 만든 전설적인 인물. 최근 몇 년간은 일선에서 물러나 명예회장으로만 활동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변장하고 현장을 돌아다니며 회사의 실상을 파악한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설마 그게 사실이었다니. 그림 5-2. 박 회장은 천천히 단상 앞에 섰습니다. 그의 시선이 잠깐 연희와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아주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공원에서 본 그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여러분,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 이렇게 현장 감사에 직접 나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건은 제가 반드시 확인해야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 저는 회사 근처 공원에 있었습니다. 평범한 옷을 입고 그저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죠. 최상하 팀장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곳에서 한 젊은 직원을 만났습니다. 벤치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연희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 직원은 처음 보는 낯선 노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3년간 성실하게 일했지만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요. 자신이 밤새워 만든 기획안은 상사 이름으로 올라가고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써야 한다고요. 회의실 사람들의 시선이 연희에게 쏠렸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은 그만두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매달 꼭 필요한 돈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박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배고파 보이는 노인에게 자신의 젤리를 나눠줬습니다. 자기도 그 젤리 연희가 아까운 상황인데도요.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감사팀에 긴급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박 회장이 고개를 돌려 최상하 팀장을 쳐다봤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림 5-3. 감사팀장이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조사 결과 최상하 팀장은 지난 2년 4개월간 계약직 이연희 씨가 작성한 기획안 총 17건을 본인 명의로 보고했습니다. 그중 5건은 임원 표창을 받았고 이건은 성과급 지급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실제 작성자인 이연희 씨는 단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스크린에 파일 비교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원본 파일과 최종 제출 파일. 작성자만 바뀌어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번 신한물산 제안서 사건입니다. 감사팀장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연희 씨가 작성한 원본 파일과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된 파일을 비교한 결과 예산과 일정이 인위적으로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IP 추적 결과 수정은 최상하 팀장의 컴퓨터에서 이루어졌으며 이연희 씨의 이메일 계정을 무단으로 사용해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의도는 명백합니다. 프로젝트를 실패시키고 그 책임을 계약직 직원에게 전가해 해고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최상하 팀장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최상하 팀장, 당신은 즉시 해임입니다. 그리고 업무상 횡령, 문서 위조,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회장님, 저는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희를 쳐다봤습니다. 이번에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이연희 씨. 네, 회장님. 연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진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진심이 저를 움직였고 결국 진실을 밝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버틴다는 건 이미 잘하고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당신이 증명했습니다. 연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는 즉시 무효 처리됩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림 6-1. 이틀 후 수요일 오후 연희는 인사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연희 씨 회장님 지시로 급여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지원금이 입금될 예정입니다. 특별지원금이요? 네,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정규직 전환 확정. 월 기본급 320만 원. 특별지원금 500만 원 1회 지급. 연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500만 원.
아버지 치료비 850만 원 중 절반 이상을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퇴근 후 연희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원무과에 들러 치료비를 확인하려는데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연희 보호자님이시죠? 환자분 치료비가 전액 납부되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오늘 오전에 익명으로 입금되었습니다. 850만 원 전액이요. 그림 6-2. 연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전액 납부 완료였습니다. 혹시 누가 납부했는지 알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분이 익명으로 처리해달라고 하셔서요. 대신 이걸 전해드리래요. 직원이 작은 흰색 봉투를 건넸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고급스러운 편지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만년필로 쓴 단정한 글씨였습니다. 당신의 선의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제 차례입니다. BIH 박인호 그림 6-3 연희는 병원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두려움, 절망, 무력감, 그리고 이제는 안도와 감사.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연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번만큼은 마음껏 울어도 괜찮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연희는 일어나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연희가 들어오자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연희야, 왔니? 네, 아빠. 연희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따뜻했습니다. 아빠, 치료비 다 해결됐어요. 뭐? 회사에서 특별 지원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누군가 익명으로 나머지를 다 내주셨대요. 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야? 네, 정말이에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치료 제대로 받으세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고맙다, 연희야. 정말 고맙구나. 아빠가 뭐리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운이 좋았어요. 연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 운이 아니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만난 그 노인. 아니, 박인호 회장. 그분이 자신의 작은 선의를 기억해 주셨던 것입니다. 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길을 찾게 된다.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림 7-1. 한 주가 지나고 연희는 대한그룹 본사 12층 윤리경영실로 발령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내렸을 때 복도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18층 마케팅팀보다 훨씬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유리문에 윤리경영실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넓고 깨끗한 사무실이 펼쳐졌습니다. 큰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연희 대리님 맞으시죠? 중년의 여성 과장이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윤리경영실 김수진 과장입니다. 환영합니다. 자리 안내해 드릴게요. 과장을 따라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쪽에 깨끗한 책상 연희가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 노트북과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윤리경영실 이연희 대리. 정규직. 연희는 명패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그림 7-2. 그때 책상 한쪽에 놓인 작은 봉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투명한 비닐 봉지 안에 알록달록한 색깔이 보였습니다. 젤리였습니다. 연희가 좋아하던 바로 그 젤리. 봉지 옆에는 작은 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진심은 결국 길을 찾는다.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추신이 적혀 있었습니다. 힘든 날엔 이걸 드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진심이 누군가에게 빛이 되었다는 것을요. B, I, H. 연희는 카드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림 7-3. 연희는 창가로 다가가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빌딩들 사이로 작은 공원이 보였습니다. 아마 그 공원 어딘가에 자신이 앉았던 벤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날 자신이 만난 것은 단순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길잡이였습니다. 연희는 젤리 봉지를 조심스럽게 열어 연희를 꺼내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제대로 해보자. 연희는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첫 업무 메일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림 8-1. 석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연희는 윤리경영실에서 추진하는 투명 경영 캠페인 프로젝트를 마무리했습니다. 부당한 노동 관행을 바로잡고 계약직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퇴근길 연희는 문득 그 공원에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석 달 만이었습니다. 선릉역 근처 공원에 도착하니 계절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가을 단풍 대신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벤치도 그대로였습니다. 연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젤리를 꺼냈습니다. 이제는 마음 편히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건강을 되찾으셨고 자신도 안정된 직장을 얻었으니까요. 젤리를 입에 넣으며 연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내가 울지 않았다면 그 할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을까? 아니면 젤리를 나눠드리지 않았다면? 그림 8-2. 그때였습니다. 쓰레기통 근처에서 누군가 쓰레기를 줍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노인이 집게를 들고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우며 비닐봉지에 담고 있었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남루하지는 않았지만 소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묵묵히 공원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연희는 할머니를 바라보다가 문득 석 달 전 자신이 만난 그 노인이 떠올랐습니다. 그림 8-3. 연희는 일어나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샌드위치와 따뜻한 커피를 샀습니다. 그리고 공원으로 돌아와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놀란 표정이 어렸습니다. 네. 이거 드세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서요. 연희는 샌드위치와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런 걸 주시다니. 아니에요. 제가 받은 걸 나누는 거예요.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받은 걸 나눈다고요? 네. 누군가 저한테 베풀어 주신 게 있거든요. 그 마음을 저도 전하고 싶어서요. 연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도 따라 미소 지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착한 아가씨네요.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맛있게 드세요. 연희는 할머니에게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벤치로 돌아와 다시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진심은 결국 길을 찾는다. 박인호 회장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연희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 말의 진짜 의미를요. 진심은 돌고 돈다는 것을요. 누군가에게 받은 선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진다는 것을요. 연희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저예요. 오늘 저녁에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사갈게요. 핸드폰 너머로 아버지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희야, 아빠는 내가 해주는 거면 다 좋아. 우리 딸이 요즘 많이 행복해 보여서 아빠도 행복하단다. 저도 행복해요, 아빠. 이제 다 괜찮아요. 전화를 끊고 연희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공원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연희도 미소 지으며 걸어갔습니다. 모든 파도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진심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